자, 오늘은요, 이제 뭐에 대해서 할 거냐면요, 원소와 원소 기호에 대해서 할 겁니다. 자, 그랬어요. 우선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 옛날 사람들이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우선 그거부터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선 고대의 물질관 봅시다. 자, 이 고대의 물질관은요, 이제 선생님이 써드리는 게 순서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 사람, 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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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제일 처음이 누구냐면요, 탈레스. 자, 이 탈레스라는 사람은요, 뭘 주장했냐면, 1원소설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뭘 잘 봐두셔야 되냐면 학자 이름하고요, 그 사람이 뭐 주장했는지를 잘 봐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탈레스는요, 뭐라고 주장했느냐,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의 근원이 물이다 그랬어요. 근데요, 사실 틀린 말이죠. 근데 이제 그냥 이랬다 하고 배우는 거예요. 자, 다음 두 번째는 누구냐면요, 아낙시메네스. 자, 이 아낙시메네스도 역시 1원소설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헷갈립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봐두셔야 돼요. 탈레스가 주장한 건 뭐냐면 만물의 근원이 물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낙시메네스는 뭐라고 주장했느냐? 아니다. 모든 물질의 근원은 공기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 얘도 틀린 말이에요. 이제 세 번째 누구냐면요, 엠페도클레스. 자, 이 엠페도클레스는요, 4원소설을 주장했어요. 자, 그래서 이 엠페도클레스의 4원소설은 뭐냐면, 모든 물질은 네 가지 원소. 자, 이때 이 엠페도클레스가 주장한 이 네 가지 원소에는 어떤 애들이 있냐면요, 물, 불, 공기, 흙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 틀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요 사람 잘 기억해 두세요. 뭐냐면 데모크리토스. 자, 이 데모크리토스는 이제 뭘 주장했느냐, 최초의 입자설을 주장했어요. 자, 데모크리토스가 주장한 건 뭐냐면,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 그래서 이걸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원자라고 원자라고 불러요.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이 제대로 맞는 소리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가 누구냐면요, 아리스토텔레스. 자,
익숙하죠, 이 사람은. 뭐 별별 데 다 나와요, 아리스토텔레스. 자,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뭘 주장했냐면 다시 사원소설을 주장했어요. 자,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사원소설은 뭐냐면요, 이 모든 물질은 네 가지 원소. 그래서 아까 했었죠? 물, 불, 공기, 흙, 에 차갑고 뜨겁고 습하고 건조한 성질이 서로 바뀌면서 구성된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즉 다르게 표현해 드리자면 뭐냐면 물질은 서로 바뀔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 은으로, 뭐 은이 금으로, 철이 금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다 라고 주장한 건데 사실 이것도 틀린 말이죠. 자, 철이 금으로 바뀌고 그러면 금값이 비쌀 이유가 없죠,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뭐냐면 중세의 물질관과 중세 시대 때는 이제 뭐가 어떤 게 만연했냐면 바로 연금술. 자, 이 연금술이라는 건요, 뭘 연금술이라고 부르냐면 값이 싼 금속으로 금을 만들려던 학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 연금술의 기본이 되는 게 이제 기초가 되는 게 바로 누구냐면, 왜 연금술사들이 이런 일을 했냐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설 때문에 그래요. 방금 했었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주장했어요? 물질은 바뀔 수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근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아까 설명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사회체계도 나오고요, 도덕체계도 나오고요, 드디어 과학체계도 나와요. 즉 엄청 위대한 학자였어요. 그 사람이 변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얘네들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변한다 그랬는데 변할 거야 라고 이제 연구를 시작한 거죠. 근데 사실 헛수고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연금술의 영향 봅시다. 네, 이 연금술사들이 전혀 쓰잘데기 없는 짓을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값싼 금속으로 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다가 이제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연금술 때문에 실험 방법이나 실험 도구가 발전했어요. 다음 또 이 사람들은 원소기호의 시초가 되기도 합니다. 나중에 할 거지만요, 원소기호의 시초가 돼요. 왜냐? 자, 값싼 금속으로요, 금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금을 만들려던 학문이에요. 그러면 이게 성공만 하면 대박이죠. 그러니까 내 비법이 누구한테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내 비법을
나만 알아볼 수 있는 암호화된 형태로 써놨어요. 그게 이제 원소 기호의 시초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까지 보시면 주장한 학자들 이름 한번 봐봅시다. 탈레스, 아낙시메네스, 엠페도클레스, 데모크리토스, 아리스토텔레스. 다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죠? 더군다나 동양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면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우리 동양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의 물질관. 자, 동양의 물질관은요, 뭐냐면 양, 오행설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요, 이 양, 오행설이라는 건 우선 모든 물질은 크게 음과 양으로 구분되고, 그 다음 이 오행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요, 불, 물, 나무, 금속, 흙, 이 서로 영향을 끼치면서 물질을 구성한다 라는 거예요. 사실 동양에서는 물질 세계를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다루진 않았어요. 뭘 더 중요하게 다뤘냐면 내면적인 정신수양 뭐 이런 걸 더 중요하게 다뤘죠. 그래서 뭐 있어봐야 요 정도예요. 자, 그다음 이제 근대의 물질관 봅시다. 자, 근대에 와서요, 이제 첫 번째 보일. 자, 보일은 뭘 주장했느냐? 최초의 원소설을 주장했어요. 자, 보일이 주장한 원소설이라는 건 뭐냐면, 물질은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기본 성분. 자, 그래서 이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기본 성분, 이걸 원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 다음 이제 두 번째가 누구냐면요, 슈탈. 자, 이 슈탈은 뭘 주장했냐면요, 플로지스톤설이라는 걸 주장했어요. 플로지스톤설. 자, 이 슈탈이 주장한 플로지스톤설은요, 뭐냐면 물질은 이 플로지스톤이란 걸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플로지스톤이라는 건 아예 있지도 않아요. 자, 뭐냐면 슈탈이라는 이 과학자는 뭘 발견을 했냐면, 생나무를 태워봤더니 남아있는 재가 더 가볍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빠져나갔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게 플로지스톤이다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사실 나무를 태워서 남은 재가 더 가벼워지는 이유는 나무 안에 들어있는 탄소라는 성분이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줄어드는 거였는데, 이 사람은 그게 빠져나간 게 플로지스톤이다 라고 주장을 한 거죠. 자, 다음 이제 세 번째 라부아지에, 이 사람 잘 기억해 두셔요.
자, 이 라부아지에도요 원소설을 주장했어요. 기본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다.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기본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걸 주장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큰 업적이 뭐냐면 이 사람은 물을 최초로 분해했어요.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해요 그러는데요. 물을 최초로 분해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라부아지에가 물을 분해하기 전까지만 해도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했어요. 물은 원소다, 분해가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원소다, 아닐 거다, 원소다, 아니 원소인 걸 원소지, 분해가 안 되는데 이랬어요. 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기본 성분을 원소라 그랬죠. 근데 이 라부아제는요 물을 최초로 분해했어요. 즉 물이 원소가 아니다 라는 걸 밝혔죠. 자, 다음 두 번째. 그래서 이 사람은요 33종류의 원소를 주장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라부아제가 주장한 33종류의 원소 중에 모두 들어있냐면 빛과 열도 들어있어요. 근데 이 빛과 열은요 원소가 아니라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래서 잘 나갔다가 막판에 한 방 삑살이 냈죠. 자, 그래서 여기는요 이제 누가 뭐 주장했고 그 주장한 내용이 뭔지 이걸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써드린 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순서대로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끔 해서 뭐 기억 엔딩을 내밀면 누구 해놓고 순서대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순서대로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라부아제가 물을 분해했다 그랬죠. 그래서 물의 분해 실험이 나와요. 자, 이때 실험 방법 자체는 그렇게 막 까다롭진 않아요. 이제 사실 원래 라부아제가 물을 분해한 방법은 주철관에다가 물을 쫄쫄쫄쫄쫄 흘려 나오면서 밑에서 가열을 해요. 백화로로 가열을 해서 빠져나온 기체를 보니까 수소더라라는 걸 알았는데 우리가 이제 현대에 와서 물을 분해하는 실험은 뭐냐면 수산화 나트륨을 녹인 물에다가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전극을 걸어주면 돼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꽂아 놓으면 돼요. 그럼 이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결과를 잘 봐주세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플러스극에서는 산소가 나오고요. 다음 마이너스극에서는 수소가 나와요. 이때 나오는 수소 대 산소의 부피비가 얼마냐면요 2대1의 부피비로 나와요. 자, 다음 세 번째, 이제 요것도 문제가 나옵니다. 뭐냐면 수산화나트륨을 녹이는 이유가 뭐냐? 뭐냐?
그냥 물에다가 하면 안 돼요. 이런데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순수한 물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젖은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 감전될 수 있다면서요. 전류 흘러서. 뭐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쓰는 물은요 100% 순수한 물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온이나 뭐 무기염류 이런 것들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 때문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건데, 완벽히 순수한 물에는 전류가 안 흘러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게 하려고 수산화나트륨을 녹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원소와 원소 기호 봅시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원소. 자, 원소라는 건요 뭐냐면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에요. 물질을 이루고 있는 성분들이라는 거예요. 성분들. 자, 그래서 이 원소는요 우선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 번째, 원소의 종류마다 성질이 다 달라요. 자, 다음 두 번째에서 현재까지 약 몇 종류가 있냐면요 110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갑자기 떠오르죠. 뭐가 떠올라요? 110가지를 다 외워야 돼요 그러는데요, 110가지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몇 가지 이제 외워두시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 인공적으로 만든 원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원소도 있어요. 이 중에는.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는요 약 90가지가 있고요. 그 90가지 빼고 나머지 것들은 다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거예요. 자, 이제 원소 기호 봅시다. 이 원소 기호라는 건요 말 그대로 뭐냐면 이 원소를 나타낸 기호예요. 기호.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원소 기호의 시초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누구? 연금술사들. 왜? 아까도 이유는 설명해 드렸어요. 연금술사는 값싼금속으로 금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공만 하면 완전 대박, 초대박이죠? 그러니까 내 비법이 누구한테 넘어가면 안 되니까 나만 알아볼 수 있게 썼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연금술사들이에요. 자, 다음 현대적인 원소 기호는요 우리가 이제 지금 쓰는 이 현대적인 원소 기호는 누가 주장을 했느냐? 베르셀리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야 좀 통일해서 쓰자 해서 주장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이 원소 기호를 나타낼 때는요 우선 이 원소의
뭐 영어나 독일어, 뭐 라틴어, 뭐 그리스어 등의 이름에 첫 글자 내지는 다음 글자를 같이 나타내요. 제 원소를 나타내는 기호기 때문에 중복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미 땅 정해져 있는 애가 있어요. 근데 이름을 보니까 중복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두 번째 글자. 근데 두 번째 글자도 해봤더니 다른 애랑 또 중복돼요. 그러면 세 번째 글자. 그랬더니 또 중복돼요. 그럼 네 번째 글자 이렇게 해서 두 글자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표시할 때는요, 이 원소 기호를 표시할 때는 한 글자 내지는 두 글자로 나타내요. 그러니까 한 글자짜리가 제일 먼저 발견된 원소다라는 걸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왜? 겹치면 그 다음, 겹치면 또 그 다음 이렇게 가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때요, 항상 두 글자로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내냐면 첫 글자는 대문자로 나타내고요. 항상이에요, 이건. 다음 두 번째 글자는 소문자로 나타내요. 이건 항상입니다. 항상. 꼭이에요, 꼭.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책에 보시면 대표적인 여러 가지 물질의 원소 기호가 나와 있어요. 네 번째. 그래서 요건요, 우선 기본이에요. 이제 뒤에 가면 원소 주기율표가 나와요. 거긴 더 많은 원소들이 나오고 더 많은 원소 기호가 나옵니다. 즉 외워두셔야 되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외우는 수밖에는 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원소랑 원소 기호, 우선 선생님이 여기 지금 써드리는 거 자체는요, 필수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이거보다 더 많아요. 아까 뭐라 했어요? 110가지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뭐 어떤 애들이 있냐면 수소, 뭐 헬륨, 그 다음에 뭐 리튬, 그 다음에 베릴륨, 붕소, 그 다음에 뭐 탄소, 그 다음에 뭐 질소, 산소, 그 다음에 뭐 플로린, 그 다음에 뭐 네온, 뭐 나트륨, 그 다음에 뭐 마그네슘, 뭐 대충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런 거. 수소는요 H예요. 헬륨은 He, 리튬은 Li이고요. 베릴륨은 Be, 붕소는 B, 탄소는 C,
질소는 N, 산소는 O, 플로리는 F, 네온은 Ne, 나트륨은 Na, 마그네슘은 Mg. 우선 요거 기본이고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보여드리는 거고,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은 것들을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왜? 외울 게 많으니까. 정말 많아요, 외울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학교에서도 원소주기율표 외워라 그럴 거예요. 그리고 원소주기율표 따로 주거나 아니면 책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들고 다니시면서 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알파벳과 똑같은 거예요. 영어 하는 사람이 알파벳 모르면 영어를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기본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외우셔야 되니까, 학교에서 뭐 못 외운다고 뭐 너씨 못 외워, 그리고 뭐 요즘 뭐 안 때린다 그러긴 하지만 때리죠. 하여튼 뭐 손바닥 때리거나 하는 게, 그게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뭐 때리려고 너 잘 걸렸어 하고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꼭 외워두세요. 그러니까 들고 다니면서 달달달달달달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모르면 이제 더 이상 진도가 나갈 수가 없어요. 이 다음 거 다 이렇게 이제 써 나가는데, 오, B가 뭐야 이러고 있으면 이제 못 따라와요. 그러니까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의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학자랑 그 학자가 주장한 거, 그 다음에 순서대로, 그 다음 원소 기호 종류.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 많으셨어요.